연금 8만엔 고령자 일자리 없어 생활보호 의지 가능한지. 일본 뉴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7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슷한 제도는 생활보호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나 일본 법이나 그 목적은 거의 비슷하며 사용하는 용어도 거의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법을 만들 때 다른 나라의 법을 보고 베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법은 법률 조항까지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도 우리나라는 7가지이지만 일본은 8가지인데 이 급여의 세세한 항목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한일 양국 모두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점도 같고 어느 정도 문해력이 있어야만 이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8월 25일 파이낸셜 필드라는 매체에서 노후연금은 8만엔입니다. 지방에서 일도 없어서 생활보호에 의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대로 연금 8만엔인 고령자가 지방에서는 할 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에 의지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묻는 데 대한 설명이며 아마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먼저 생활보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수입액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생활부조나 주택부조 등 8가지 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 제25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활보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수입액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경우입니다. 최저생활비는 연령과 세대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로 도쿄도 치요다구에 혼자 살고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저생활비는 13만 580엔입니다. 연금 수입 월 8만엔이면 차액에 해당하는 5만 580엔을 생활보호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를 수급할 때는 재산의 유무가 큰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없어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산을 매각하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활보호 신청을 해도 심사에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형 주소라면 처분하지 않아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TV 등도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다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를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생활보호 신청을 하면 복지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케이스워커로부터 생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예적금이나 환금할 수 있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모나 형제로부터 송금 등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일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또 수급한 생활보호비는 주택 론의 상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있는 집의 주택론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집을 매각해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연금 수입이 8만원 밖에 되지 않은 경우에 생활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만원 정도 생활보호비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청을 하면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없는지, 정말 일할 수 없는 상황인지 등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생활보호 신청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이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보호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앞으로 생활보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 수급 금액이 적은 사람, 법을 붕괴 후 취업 빙하기 연령대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저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일도 없어서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일도 없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정확하게는 편한 일, 더러워지지 않는 일, 실내에서의 일이 없지 않을까요? 지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는 현물 지급 또는 식재료, 의복 등 특정물 구입권 지급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공영주택에서의 공동생활로 해야 한다. 현금 지급하기 때문에 도박이나 음주로 낭비하는 자가 나온다. 오랜 세월 세금을 납부한 자의 연금보다 생활보호비가 높은 것은 너무 이상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병으로 일할 수 없고 생활보호 수급자라면 의료비 무료는 납득하지만 병도 아닌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비 무료는 납득할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비가 국민연금 만액 지급보다 많은 것도 의료비가 기저질환도 없는데 공짜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거는 공적주택의 빈방 활용, 건강하면 공원의 유지관리 등 어느 정도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옛날부터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체라면 지방에서도 일은 있습니다. 생활보호는 최후 선택으로 하고 우선 일합시다. 이상입니다.